주변에 보면 착하다는 말이 입에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누구누구 있잖아 하면 아, 그 착하네? 라고 말하듯 착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심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한없이 착한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 진짜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들을 만만하게 대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구처럼 착한 사람이 진짜 무서운 이유 2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새로운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첫째, 비밀이나 약점을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대체로 상대의 얘기를 잘 경청해주고 공감도 잘해주어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됩니다. 또 사람은 상대가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 약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편해지기 마련이죠. 그렇게 반응도 좋고 마음도 편하다 보니 그들에게 푸념과 하소연을 늘어놓게 되고 이야기 끝에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까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부탁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의 가정사나 지갑 사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굳이 끌어안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고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둘째, 관계에 아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다니는 한 명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도 회사 입장에선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너무 뛰어나면 반대로 회사가 직원에게 쩔쩔매고 어떻게든 회사에 계속 다니게끔 붙잡겠죠. 결국 관계에서 주는 게 많은 입장이 받는 입장보다 아쉬움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은 누군가에게 지속해서 호의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나는 없어선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는 베푸는 사람입니다. 계속 받기만 했던 사람은 심한 경우 부모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갓난아기처럼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착해 빠져서 베풀기만 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이유입니다. 여기 이것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편의상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란 말이죠. 괜히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젊은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재상이라고 불리던 참된 벗이었죠. 말 그대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던 온순한 소가 생각나는 친구였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할게. 그는 사람 좋은 성격 탓에 항상 우리 모임에서 손이 많이 가는 일은 물론이고 잔치 때면 음식 준비까지 마다하지 않았죠. 우리 재상이 정도 참 많다. 참말로 심성이 착하대이. 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지 뭐예요. 그래도 재상이는 꾸준히 일 하는 것에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좋은 일 하는 거에 만족감을 느끼니까요. 그리곤 제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 저에게 웃으며 대뜸 이렇게 말하곤 했죠. 괜찮아. 나 좀 그만 신경 써.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재상이는 일에서도 그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온순한 외모와 달리 사업은 까다로울 정도로 꼼꼼했죠.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거래처도 종종 소개시켜주곤 하면서 여러 친구의 밥줄도 책임진 셈이 되었어요. 그런데 재상이가 일이 잘 풀려 성공하게 되자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재상아, 너 이번에 사업 대박 났다며? 밥이라도 한 턱 써야지. 안 그래? 친구 사이니 조크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점점 저런 일들이 일상이 됐죠. 점점 재상이를 만만하게 보고 뭔가를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상했습니다만 재상이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봐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일이 일어났어요. 재상아, 우리 부모님네 TV가 맛이 갔대. 매번 전화해선 텔레비 고장 타령이야. 아우, 정말 지긋지긋해. 난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벅찬데 그딴 걸 챙길 여유가 어디 있어? 너 요즘 잘 풀린다며. 우리 사이에 너가 나 대신 TV 한 대 정도는 사줄 수 있지? 아, 맞다. 우리 부모님도 김치냉장고 필요하다고 난리치시더라고.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여기서 엄청나게 잘 나간다고 거짓말 해놔서 안 사드릴 수도 없고. 나도 좀 부탁한다, 재상아. 바라는 게 점점 늘어나다 못해 이제는 친구들이 재상이한테 대리 효도까지 바라고 있더라고요. 참다 재상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죠. 너네 나한테 뭐 맡겨놨냐? 내가 잘 풀리게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매번 당연해? 저흰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화를 낼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곤 재상이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 뒤로는 우리 사이에 깊은 골이 패어버렸죠. 재상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우리는 그의 친절과 배려가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했었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재상이라면 이런 문제도 잘 해결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우리는 그제야 그 친구의 가치와 그가 우리에게 베풀었던 수많은 친절을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 중 한 친구가 먼저 재상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죠. 재상아, 미안해. 우리 참 못된 짓 많이 했지. 너가 늘 고맙고 많이 그리워. 하지만 재상이는 이미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고 그곳에 자신의 새로운 사업을 일꾼 후였어요. 재상이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응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다시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베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감사하며 나눌 줄 아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저희는 재상이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각자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만나 따뜻한 인사를 나누던 그날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오랜 친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재상아. 우리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다시 우리 옆으로 와줘서 고마워. 단절된 인연은 끝내 다시 이어졌고 우리는 늦게나마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답니다. 이번 기회에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그 조그마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모두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귀가 있어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영상을 마칩니다. 그가 밥을 먹고 늘 먼저 계산하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밥값보다 당신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가 굳은 일을 앞장서서 하는 이유는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분명 누군가가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 때문이다. 또 그가 다툰 뒤에 먼저 사과하는 이유는 자존심보다 당신과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힘들 때 나서서 도와주려 하는 건 단순한 오지랖이 아니라 당신을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가 늘 먼저 배려해 주는 건 착해 빠져서가 아닌 그만큼 당신을 아낀다는 것이다. 만일 친하다는 이유로 소홀하고 무리하게 대했음에도 여전히 웃으며 받아준다면 이유는 딱 하나다.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어른스럽고 성숙한 사람이기에 본인이 조금 참고 배려하면서 희생하더라도 관계를 지키려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배려와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말이다. 최선을 다한 만큼 만약 선을 넘는다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날 사람들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